갈 길 급한 루마니아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한 축을 담당한 체첸군에 최근 T-72B3가 보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체첸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이 신형 전차를 몰고 곧 키이우에 입성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T-72B3는 체첸 수장의 말처럼 신형도 위력적인 전차도 아니지만 러시아의 생산 설비를 고려했을 때 월 100대 이상의 물량 공세도 가능해 우크라이나 전선은 물론 지근거리의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가 계획했던 신형 전차 300대 도입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의 3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르웨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의 패배를 독일에 갚아줄 절호의 기회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뒤늦게 합류한 동유럽 방산맹주 프랑스의 등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 K2 우표가 독일과 프랑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돋보기를 내보겠습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주력으로 운용하던 TR-85 M1 비조누를 대체하기 위해 대략 300대 정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개량 사업을 마친 지 20년 가까이 되는 노후 전차를 대체해야 했던 루마니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업 1단계로 미국의 M1A2를 긴급 발주 형태로 도입한 것인데요. 언제나 흥정의 주도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당장 전차가 급한 루마니아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루마니아 의회가 공개한 M1A2의 구매 가격은 총 10억 유로로 대당 가격이 하나 270억 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이 미국산 전차는 신품도 아닌 중고품이었는데요. 미국은 기존 미육군 기계화 사단에서 운용하던 열아우라늄 장갑 전차를 오하이오 공장에서 일반 복합 장갑으로 교체 후 루마니아에 납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400대의 전차가 필요하다는 루마니아의 M1A2 54대 도입은 급한 불을 끌 목적일 뿐 군의 필요 수량을 맞추기엔 아직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루마니아 정부는 1단계 사업과는 별개로 2단계 전차 도입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3개국의 주력 전차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군 조달 담당관이 2023 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대한민국의 K2 우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은 지금 이 순간 개량 작업이 진행 중인 독일의 최신의 전차 레오파르트 2A8입니다. 의외인 게 있다면 프랑스인데요. 예상외로 많은 전문가가 루마니아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프랑스의 르클레르를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르클레르는 가장 최근 모델인 르클레르 21 통칭 시리즈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신을 포함한 총장 9.8m, 전폭 3.6m, 전고 2.5m, 총 40발의 포탄을 적재한 전투 중량이 58톤에 육박하는 제법 육중한 동체를 갖추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중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8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주포로는 GIAT CN120 26, 52, 120mm 52 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했고 M2 브라우닝을 공랭식으로 개량한 MEHB 12.7mm 공추 기관총 한정, AAT-52 NF1 7.62mm GPMG 한정을 부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연배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K1 전차와 비슷하다 보니 무장 자체는 다소 연식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운용을 시작한 1993년도 당시 포구 속도가 초속 1800m를 넘겼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주포는 여전히 준수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OFL 120탄을 사용했을 때 최대 650mm의 장갑을 관통하기까지 했는데요. K2 우표나 레오파르트 2A8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밝혀진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구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상 장비부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차장과 포수에 독립된 자동 조준 장치 등 여전히 뛰어난 성능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서 매우 정밀한 포사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버슬식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면서 운용 인원을 3명으로 줄인 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르클레르의 이버슬식 자동장전 장치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구동 영상을 보고 역설계해서 K2에 탑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형식입니다. 이쯤이면 왜 전문가들이 루마니아의 신형전차 후보군 중 하나로 프랑스 르클레르를 선정했는지 납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단지 희망편이었을 뿐 르클레르는 특징만큼이나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내구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르클레르의 최고 속력은 도로 기준 시속 약 72km, 야지 기준 시속 55km, 항속거리는 550에서 650km에 달하지만 유기압 현가 장치가 낮은 온도에서 걸핏하면 파열되는 치명적 문제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스웨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독일 레오파르트 2에 패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47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개발국인 프랑스조차 소유분을 1,500대로 계획해놓고 정작 16.6%에 불과한 250여 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독일과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MGCS로 전량 대체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성능이 빼어난 것도 아니며 내구성도 부족한데 비싸고 사후 서비스는 기대도 할 수 없는 르클레르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맞수는 독일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차의 깡성능부터가 프랑스보다 한 수위입니다. 레오파르트 2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의 에이스는 총장 9.9m, 전폭 3.7m, 전고 3m에 42발의 포탄을 적재한 전투 중량은 67.5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원이 추측인 이유는 레오파르트 2의 에이시 쇼트아머 개선, 열상 장비 3세대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에서 사격 통제 장치 개량,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탑재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아직 실기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개량이 이루어지면 중량만 68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포로 라인메탈 120mm 55구 경장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화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최소 75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톱3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K2 흑표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이죠. 단점이라면 초기형이 1979년에 배치되기 시작해 이미 연식이 충분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보니 포탑 균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수동장전 장치를 탑재해 후보군 중 가장 많은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의 예입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차기 전차 도입을 위해 노르웨이가 진행한 적합성 평가 당시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은 성능면에서 대동소이한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K2가 자동장전 장치와 세계 유일의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이용한 경이로운 충격 흡수 능력으로 기동 중에도 분당 12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레오파르트는 기동 간 사격 속도가 평시 12발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2A6까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통장치 등 어쩔 수 없는 구식체계의 한계는 장기적인 교전과 명중률 면에서 K2보다 더욱 심각한 전투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여기에 K2 흑표의 독특한 형상도 상당한 장점이었는데요. K2 흑표는 포신을 포함한 총장 10.8m, 전폭 3.6m로 비교군 중 가장 크지만 전고 2.4m로 눈에 띌 정도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심지어 ISU를 사용해 차체를 최대로 낮추면 전고를 2m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투 시 은폐-언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기동 간 사격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전술을 취한 상황까지 모두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A7보다 한 수위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전술했던 은폐 상태의 초정밀 포격이 더해진다면 K2 흑표로 적전차를 저격하는 상황까지 구사할 수 있으니 단순히 성능으로만 보면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2 흑표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더구나 사계절이 뚜렷한 루마니아의 기후와 지형도 K2로서는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중부 트란실바니아 평원과 동부 몰도바 평원을 나누는 카르파티아 산맥은 혹독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산악지대입니다.
당연히 유사시 북진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춰둔 흑표의 유리한 지형 조건인데요. 실제로 평지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 최대 항속거리 450km에 달하는 K2는 60%에 육박하는 전면경사 돌파력까지 보유해 3.5세대 주력전차 중 험지 주파 능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대 문제는 유럽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도입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코포니의 일원인데다 나토 EU 가입에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입김이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EU의 맹주라 불리는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역시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외교적 관계와 압력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를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루마니아의 현 안보 상황은 절대 노르웨이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러시아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도 문제지만 루마니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몰도바부터가 러시아의 내란 공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연히 루마니아의 몫이지만 비싸고 내구성 떨어지는 프랑스와 언제 배송 완료될지 모르는 독일산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합리적 가격에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 그리고 루마니아에 가장 필요한 빠른 납기까지 객관적 시각으로 봤을 때 K2는 루마니아의 안보와 생존에 필수 요건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루마니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